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벚꽃의 통일지왕입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소리, 요즘에 그런 얘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있다고. 과거 제가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할 때 사람들 목소리가 데시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꼭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 그 상대방도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지 귀에 고막에 자극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해야지 상대방이 잘 들어준 줄 알고, 그게 뭐냐, 시대 자체가 복잡하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 내가 얘기하면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의견이 백가쟁명이거든요. 백가쟁명이에요. 그러니까 을에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서로 토론을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러셔야지, 무조건 내가 소리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누가 해보실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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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예,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으로써 우리 가족끼리 추억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잊어버리게 되고, 네. 애들은 학창 시절의 그 추억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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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더군다나 요새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출생하는 유아들이 지능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보도해 봤는데 영유아들 뱃속에서 나와서 아직 학교 가기 전에 정년기가 안 된 그런 그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능이 있습니다. 감성 지능, 이해 지능 해가지고 intelligent quotient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1920세기 들어와서 윌리엄 스턴이라는 사람이 지능이라는 개념, 두뇌 능력을 처음에 이제 지능이라는 개념을 정립했거든요. 근데 이 지능도 두뇌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 같은데 이 지능이 많이 관계하겠다 그러는데, 지능에 대한 그런 학계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지능 테스트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영유아들이 지능이 떨어진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은 문제의 해결이 인생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교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능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남 가운데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돌발되면서 거기에 대응하면서 두뇌 능력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능이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일견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절 인연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가 인연인데 우리가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나라나 사회나 가정의 부모들, 특히 가정의 부모들이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뭐죠? 네, 지능이라는 것도 결국 얼마나 마음, 지능도 두뇌 능력 같은 거니까 마음에서 다 나온 능력이거든요. 그게 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상대방을 대하면 결국 뭐죠? 두뇌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상황마다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움직이면서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학교를 가서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과거에 이제 풀어본 문제들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그냥 지능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긴 기억력이라거나 이해 능력이라거나 감성적인 어떤 측면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많이, 또 전생에 어떤 공부했던 내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렇죠,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엄마 아버지는 첫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철저히 시키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아인슈타인 말대로 아인슈타인도 자기 어머니를 예천한 글이 나오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혜는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거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일무잡한 맑고 맑은 마음을 맑고 맑게 만드는 아주 대단히 귀중한 작업은 요즘에 명상 참선이 인기를 끄는 게 서울 앞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아이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상황이 어려운 건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앞으로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건 어른도 아이도 이런 어려운 시절에 제가 꼭 당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약사회를 하든지 말이죠. 아이들과 더불어서 뭔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간을 한번 삼아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미로운 아까도 그런 질문 언젠가 말씀하셨죠. 집중이라는 게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온종일 기도할 것도 아니고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부처님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뭔가 밝게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자. 기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약사회를 자꾸만 같이 합송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그런 두뇌를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그죠? 어려울 때일수록 극복하는 가운데 뭔가 해탈의 길이 열리고 행복과 행운의 길이 열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열반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두뇌 능력도 대단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요한 거 있죠.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를 갖고 뭔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위대한 해결의 사도가 함께 계시다 생각하시고 잘 이겨나가시는 그런 슬기를 모아시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정말로 엄마 그때 코로나 때 엄마하고 기도했다는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슬기가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열쇠를 뭔가 선물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누가 다음 질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들 아실 텐데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의 칭찬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칭찬을 많이 해준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영양제예요. 비타민 저리 가랍니다. 이런 칭찬해주면요,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게 되면 정신이 모두가 다 하나로 쏠려버립니다. 집중력도 강화돼요. 제 아동심리학 같은 거 보면 칭찬을 많이 들은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ADHD라고 주의력 결핍증, 이른바 말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라고 해서 대체로 보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의력이 결핍되고 집중력이 결핍된 거예요. 과잉장, 이 과잉 행동하는 들. 아버지는 직장 가지만 엄마가 대체로 직장 생활하던 그런 아이들이 ADHD가 많이 걸린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ADHD 뭔지 아시죠? 주의력 결핍증. 애가 그냥 어디 가면 꽉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난리치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엄마가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이들을 보살펴지 못하고
칭찬을 하거나 안아주질 못하고 이러면 뭐라? 그 아이들이 과잉 행동장애,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주의력을 끌려고 꽉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응? 제가 하도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어른이나 아이나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많이 웃어보세요. 그 바브게 유명한 미국 철학자 얘기를 많이. We are the word in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대요. We are the word in smile.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주면 그러잖아요. 소문이 만복내라.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 많이 웃어주면 그 가정은 번창합니다.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되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니까 우주와도 통하는 채널이 훨씬 더 강력하게 연결되면 창의력도 뭐죠?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슬기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는 좋으면 하나는 나쁜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럴수록 정말로 아이들 얼싸안고 정말로 칭찬해주는, 많이 웃어주는, 여러분죠? 꽃도 자기가 번창하려고 많이 웃습니다. 색깔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면서 누굴 유인해요? 나비와 벌을 유인합니다. 나비와 벌은 눈을 가지고 색깔 가지고 저희 꽃이 있구나 안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더 칭찬하고 응원해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너무 반갑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문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우리 사회에 네. 교육과 경제 등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네. 이런 불평등이 네.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갈등을 빚게 되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고견을 큰 스님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평등이라는 거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얼마 있습니다. 뭐 금수저, 흑수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불평등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러고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도 진보와 뭐 보수가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라의 불평등을 mon고하니 이걸 뭔가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벌써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자기가 갈고 닦은 대로 벌써 급수가 있잖아요. 갈고 닦은 대로 다 서열에 매겨지잖아요. 아무리 불평등을 해소하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수능 시험 같은 요즘에 수능 폐지론이 나와요. 참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십니다. 껍데기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도 나도 누구나 다 부처님 나라의 주민입니다. 다만 이건 분명하죠. 뭐냐면 부처님도 도솔촌에서 오셔서 중생제도라고 오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갈고 닦는 건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성부를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불평등하다고 해서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개미들 나라도 있죠. 개미들 나라. 개미들 나라도 왕개미가 나와요. 왕개미가 태어납니다. 일개미가 있어가지고 왕개미가 딱 태어나면 그 왕개미는 여왕개미는 특수하게 뭔가 하니 특수하게 키워냅니다.
개미들도 왕개미가 나오고 나라왕도 하늘이 내고 부처님도 도솔천에 오시는 바에야 어떻게 불평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닭업생에 닦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오히려 뭐라 나의 진보를 촉진하는, 나도 열심히 한번 뛰어봐야겠다. 자기 어떤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촉발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촉진제로 작용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제도의 어떤 그런 뭔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에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